오는 18일 제267대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미사가 거행됩니다. 즉위미사는 18일 오후 4시 50분부터 CPBC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서울대교구가 성소주의를 맞아 개최한 뉴스 페스티벌 히히히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희년에 열려 더욱 뜻깊었던 행사 현장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보호 관련 법이 마련됐음에도 교사 58%는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 중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시민단체 간 공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탈시설 후 거주지 규정 문제, 돌봄 서비스와 같은 완충 방안 부재 등 쟁점을 짚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제267대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미사가 현지 시각 18일 오전 10시, 우리 시각 오후 5시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행됩니다. 미리 보는 레오 14세 교황 즉위미사를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새 교황의 직무는 콘클라베에서 선출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교황직을 수락하고 자신의 교황명을 공중 서류에 적는 순간부터 새 교황은 보편 교회에 대한 완전한 최고 권한을 갖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은 선출된 지난 8일부터 미사와 연설, 만남과 전임 교황 무덤 참배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섬김과 평화의 여정을 이미 시작했습니다. 즉위 미사는 베드로의 후계자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도자의 사명과 교황의 권위를 대내외에 공식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18일 주일에 거행되는 즉위 미사는 로마 주교의 베드로 직무를 시작하는 예식과 미사 순으로 3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임 교황의 전례를 보면 베드로 직무 시작 예식은 성 베드로 대성전 중앙 제대 아래에 있는 초대 교황 베드로 사도의 무덤 참배에 이어 시작됩니다. 시작 예식에서 레오 14세 교황은 수석 추기경으로부터 교황 팔리움과 교황 권위의 상징인 어부의 반지를 받습니다. 교황 팔리움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의 사명을 상징합니다. 흰색 양모로 된 원형대에 6개의 작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부의 반지는 교황의 인장으로 어부 출신인 초대 교황 베드로가 열쇠를 지니고 있는 문장이 새겨진 금반지입니다. 이어 레오 14세 교황은 추기경단을 대표하는 추기경들에게 친교의 인사를 전하고 순명 서약을 받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즉위미사 강론을 통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이미 첫 강법과 미사, 연설 등을 통해 보편교회 사목의 방향과 비전을 밝혔습니다. 특히 첫 강복인 지난 8일 우르비 앳 오르비를 통해 평화와 하느님의 사랑을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Questa è la pace di Cristo risorto, una pace disarmata e una pace disarmante, umile e perseverante. Proviene da Dio, Dio che ci ama a tutti incondizionalmente. 교황은 또 자신이 원하는 교회상으로 다리를 건설하고 대화하는 교회를 강조했습니다. Aiutateci anche voi, poi gli uni gli altri, a costruire i ponti, con il dialogo, con l'incontro, unendoci tutti per essere un solo popolo, sempre in pace.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 미사엔 이웃 종교 지도자와 각국 정상 등 전 세계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민관합동 즉위식 사절단을 파견했습니다. CPBC는 18일 주일 오후 4시 50분부터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 미사 실황을 생중계 방송합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서울대교구가 성소주의를 맞아 뉴스 페스티벌 히히히를 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거룩한 부르심에 귀 기울이고 세계 청년대회를 미리 체험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톨릭대 신학대학 운동장이 청소년과 청년들로 가득 찼습니다.
유스 페스티벌 히히히 중에 봉헌된 성소주일 미사 현장입니다.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하느님의 부르심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내면의 어떤 울림을 통해서 다가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웃의 입을 통해 또 때로는 자연의 현상이나 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상황 등등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27 서울세계청년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맞이한 희년. 정대주교는 많은 젊은이가 하느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길 기대했습니다. 유스 페스티벌 히히히를 통하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관심을 갖고 응답할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미사 중에는 젊은이들의 마음이 담긴 기도가 봉헌됐습니다. 또 기도를 통해 어려움을 극복한 청소년의 신앙 체험도 발표됐습니다. 연습이 막히거나 고민이 깊어지거나 힘들어 눈물이 날 것 같을 때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기도를 드릴 때마다 누군가 저를 따뜻하게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듯한 평화로운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날 신학대학 대성당에서 열린 전야 행사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해 마음을 나누고 또 성체 현실을 통해 성체 신심을 다졌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간 가톨릭대 신학대학, 동성중고, 대학로 등 3곳에서 따로 또 같이 열린 유스 페스티벌 히히히. 유스 페스티벌은 세계 청년대회에서 실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으로 만 15세에서 39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이 대상이지만 나이와 종교를 뛰어넘어 15,0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희년에 열린 히히히는 이름 그대로 교회가 신자와 국민에게 빛나고 기쁘고 희망찬 기운을 전한 행사였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유스 페스티벌 히히히가 열린 서울 동성중고등학교를 비롯한 대학로 일대는 모두가 어울리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현장에 이정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동성중학교 운동장에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성소주의를 맞아 서울대교구가 마련한 유스 페스티벌 히히히. 비가 내린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가 함께해 기쁨을 서로 나눴습니다. 지역에 그 카톨릭 축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제 가족의 모처럼 이제 주말에 찾아왔는데요. 신부님하고 이제 수녀님들이 따뜻하게 이제 맞이해 주셔가지고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평화를 주제로 한 기획전에는 청년 작가 19명의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제 여인과 눈을 마주치는 모습을 제가 묵상을 했습니다. 야외에는 수도회 부스존이 설치돼 각 수도회의 특성을 살린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프란치스코회는 수도복 입어보기, 한국 순교복자회는 순교체험, 예수성심수도회는 기도우체통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발길을 붙잡았습니다. 카타리나, 너는 왜 죽으러 왔는가? 예수님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이번 행사는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미리 체험해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종교를 넘어 신자와 비신자 등 모두가 함께하는 축제의 장이었습니다. 한국 순교복자에서 하는 거 체험했는데 저게 재밌었어요. 이렇게 마이크 들고 이렇게 뭐 사약 뭐 이런 거 중에 고르라고 해가지고 저는 칼 골랐는데 그거 했는데 좀 웃기면서도 재밌네요. 내일도 오는데 친구가 오늘도 오자고 해서 따라왔어요. 성소주의를 맞아 열린 행사에는 주일학교 교사와 학생들의 발걸음도 이어졌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 오늘 성소주의로 행사 즐길 수 있게 해주려고 데리고 왔습니다. 부스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끼리 노니까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전 한때 쏟아진 비에 행사 진행에 우려도 나왔지만 걱정이 무색할 만큼 참가자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오전에 저희들 준비하는 시간에는 수임들이 걱정하고 그랬는데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또 이런 체험이나 저희들이 준비하는 것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님을 더 잘 알아가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희망합니다. 석 달 가까이 행사를 준비한 봉사자들도
참가자 못지않은 기쁨을 전했습니다. 그래도 비가 와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다행이에요. 저희 이 행사가 잘 되면 내년 성소절에 희희 2탄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미리 만나본 유스 페스티벌 히히히. 모두의 기쁨과 희망 속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과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1년 동안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전체의 58%. 그 이유로는 전체의 77.5%가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을 꼽았습니다. 학생에게 교권 침해를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56.7%.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응답도 56%에 달했습니다.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여러 법이 제정됐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변화를 체감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한초등교사협회가 15일 마련한 간담회에서 교사들은 교육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우후죽순으로 많이 생겨나기는 했었는데 이게 지지부진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선생님들이 교단을 지금 떠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바로는 교권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거는 전혀 체감을 할 수가 없고요.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 신고의 불안 속에서 위축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을 예전처럼 남아서 공부를 시킨다거나 이제 공부를 시켜야 돼서 다그치거나 이런 상황들이 되었을 때 또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것을 제가 이제 망설이게 되는 순간도 많이 있어요. 한 교사는 최근 체육 수업 중 학생 간 추돌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경험을 공유하며 체육 수업에 대한 두려움과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습니다. 체육은 몸을 쓰는 수업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상 또한 교사가 아무리 안전지도를 하더라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에게 경쟁의식, 협동정신, 도전정신, 강한 체력 등등을 길러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신고를 피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사는 학부모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학부모님의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가 이제 무고가 인정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바뀌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교를 많이 믿어주시고 선생님의 말을 먼저 이제 들어주시고 교사소송 국가책임제와 허위신고 무고죄 처벌 강화 등 교권보호 공약을 세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간담회에 참석한 이 후보는 교사들의 어려움을 듣고 국가책임 강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교사가 수업 활동을 하는 중에 발생한 일에 대해 가지고는 저는 당연히 국가가 그런 소송을 대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후보는 허위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육청의 적극적인 보호와 무고에 대한 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더욱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서 철저하게 선생님 중심으로 이런 사안에 있어서 선생님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특히 그 무고에 대한 부분은 저는 굉장하게 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하게 적용해야 된다. 교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건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함께 교육 현장에서의 인식 변화입니다. CPBC 김정호입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자립지원법을 두고 시민단체 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 권리를 요구하며 서울 해화동 성당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교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장애인 자립지원법. 장애인이 시설을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자립지원법은 21대 국회에서 폐기 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는데 이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는 지난달 서울 해화동 성당 종탑에 올라 15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이 대규모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살아가는 걸 목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교회와 이를 우려하는 단체들은 충분한 돌봄 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은 채 탈시설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부모회가 추진한 장애인 자립지원법 폐지 국민청원은 6만 4천여 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지난달 22일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장 조규만 주교와 사회복지사목을 담당하는 이병훈 신부는 국회를 찾아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면담했습니다. 이 신부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지 않은 채 시설을 벗어나게 하는 건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내가 같이 살 곳과 같이 살 동거인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유엔 장애권리원 19조에 있는 핵심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에서 강제적으로 동의 없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사망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고 자기결정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신부는 현재 자립지원법엔 장애인을 강제적으로 자립시키고 장애인 거주시설을 일방적으로 탄압할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지원법 제2조 2항은 장애인이 장애 특성과 생활 환경에 기반해 지역사회에서 독립된 주체로서 안전하게 생활할 것을 말합니다. 이어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건 지역사회 자립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신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은 국가가 인정한 거주지라며 시설을 지역사회 일부로 보지 않는 것은 문제라고 역설했습니다. 장애인들도 투표를 하는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주소지가 시설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설에서 대통령 선거도 하고 나가서 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올 때 여기는 내가 사는 곳, 내 지역사회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사는 거주시설은 지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법안에 하고 있고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현재 법안이 탈시설 속도를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24시간 케어를 받아야 되는데 혼자 내보내가지고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돼. 그건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돼. 그리고 결과적으로도 나가서 제대로 케어가 안 돼가 돌아가시는 분도 많다고 하는데 그런 정책을 장려하는 쪽으로 간다는 게 말이 조규만 주교는 탈시설 문제를 둘러싸고 교회가 존중하는 생명 가치가 왜곡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우리 신부님들 그 이권 때문에 하는 거 없어. 말도 못하고 또 저렇게 억울한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회를 하는 거지. 이날 면담에서 이병훈 신부는 장애인의 안전한 거주 환경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 김미애 의원과 관계자들은 장애인이 주거 전환 시 도움을 주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우려스러운 점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서울 난곡동 본당엔 다른 곳에선 볼 수 없는 축구클럽이 있습니다. 난곡동에 골 때리는 그녀들, 난곡동 성당 여성FC인데요. 여성 신자들이 축구를 통해 경쟁을 넘어 친교와 화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난곡동 성당 앞마당에 인조 잔디가 깔립니다. 이날은 본당 여성 신자 축구클럽인 난곡동 성당 여성FC의 경기가 있는 날. 경기에 앞서 주임 이호섭 신부가 이끄는 주임 신부팀과 김세훈 신부가 이끄는 협력사제팀 간 시범 경기가 한창입니다. 본격적으로 경기가 시작되자 선수들은 몸을 사리지 않습니다. 이날 경기에 나선 팀은 모두 4팀. 본당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사목회와 성모회, 꾸리아, 주일학교 잠어회 회원들이 구슬땀을 흘립니다. 경기 중엔 선수들은 물론 신자와 수도자들의 응원 열기도 뜨겁습니다. 마지막 한 경기를 남기고 맞은 휴식 시간. 모두가 기다리던 간식도 나눕니다. 이날 결승전에는 붉은색 티셔츠의 잠호회와 녹색 티셔츠의 사목회가 맞붙었습니다. 그러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기다리던 골이 터집니다. 결국 주일학교 잠호회 팀이 3대2로 사목회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서로 맞춰주느라 좀 실력 발휘 일부러 안 했는데 저희 팀이 왠지 되게 이기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좀 적극적으로 좀 했더니 생각지 않게 잘 이긴 것 같습니다. 난곡동 성당 여성FC는 주임 이호섭 신부가 신자들과 함께 오랜 준비 끝에 올해 2월 창단했습니다.
15년 전부터 부임하는 본당마다 여성FC를 창단해온 이 신부는 축구를 통해 공동체 친교와 화합을 도모해왔습니다. 본당에서는 여성 신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여성 신자들의 친교와 화합을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축구에서 해법을 찾은 겁니다. 꼭 겪어봐야 이제 어떤 생각이 바뀌는 게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를 가나 이 자매님들이 확실하게 뭐 예를 들면 대화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시기와 질투에서 아, 내가 저 상대를 미워할 필요가 없고 아, 저 사람은 틀린 게 아니라 나랑 다른 거구나. 올해로 설립 50주년을 맞은 난곡동 본당은 다음 달 8일 3대 주임 신부였던 강호일 주교 주례로 50주년 감사 미사를 봉헌할 계획입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서울대교구 주교조합 명동대성당에서 주일 5시 미사를 참례한 경험이 있다면 성가대석에서 들려오는 미성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올해로 창단 40주년을 맞은 무지카 사크라 소년합창단인데요. 변성기가 오기 전까지 특별한 무대에서 색다른 경험을 하는 소년단원들을 윤하정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입구부터 떠들썩하고 장난기 가득한 모습이 영락없는 소년들입니다. 하지만 연습이 시작되자 돌변합니다. 자세와 눈빛이 바뀌고 무엇보다 음색이 달라집니다. 소년합창단은 변성기 이전의 아이들이 모였다 보니까 성인 합창단이나 소녀 합창단과는 다른 그 음색을 가지고 있거든요. 굉장히 맑고 그리고 아이들이 높은 음을 굉장히 쉽게 낼 수 있고 또 이 아이들만이 가진 소리가 있어서 저희가 보이 소프라노라는 그 명칭을 사용을 하죠. 라틴어로 거룩한 음악이라는 뜻의 뮤지카 사크라 소년합창단은 고 차인현 신부가 1986년 창단했습니다. 소년들이 할 수 있는 성음악의 소리를 이어가는데 그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있고요. 또한 이 아이들이 이 주교자 명동 성당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들의 신앙의 어떤 성숙과 그런 발전을 이렇게 도모하는데 제 또 역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년합창단은 국내외 각종 성음악 공연에서 그레고리오 성가를 중심으로 클래식, 동요, 캐럴 등 다양한 곡을 연주해왔습니다. 2018년 이탈리아 순회 공연에서 고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고 성 베드로 대성전 미사에서 성가를 봉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코비드19 팬데믹을 지나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부족한 인원입니다. 현재 정단원 9명에 준단원 5명이 전부입니다. 거주지 본당이 아니라서 이동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다 성인만큼 바쁜 요즘 어린이들의 일과를 감안하면 일주일에 2차례 진행되는 연습 참여도 쉽지 않습니다. 변성기를 앞두고 곧 합창단을 떠나야 하는 하면서 단장의 속내에서도 복잡한 감정이 읽힙니다. 아쉬움이 반이고 살짝 해방감이 반인 주말마다 계속 여기 오다 보니 공부할 시간이랑 놀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여전히 합창단을 지키고 있는 소년들은 노래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쁘고 뿌듯합니다. 새로운 친구들과 그 시간이 더욱 풍성하게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미사 보는 게 왠지 좋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연습하는 게랑 노래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미사를 다 했을 때 연습을 한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오고 우리 합창단이 끝까지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소중한 한때를 하느님 안에서 특별하게 보내는 뮤지카 사크라 소년합창단. 세례 성사를 받았거나 예비 신자인 초등학교 5학년 이하 남학생은 수시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CPBC 윤하정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 미사가 18일 거행됩니다. 어깨에 얹어진 팔리움은 세상의 무게를 함께 짊어지겠다는 연대의 상징. 손에 끼워진 어부의 반지는 베드로의 후계자로 겸손한 섬김을 약속하는 표징이 될 텐데요. 레오 14세 교황의 즉위 미사를 18일 오후 4시 50분부터 CPBC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CPBC 뉴스 플러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